양파 모종 씨를 뿌린 지 3주째입니다. 많이 자랐죠. 근데 풀이 이야, 풀 정말 많이 났죠. 여름에 처치를 했는데도 이게 풀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여름에 처치를 했기 때문에 풀이 요 정도 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뽑아줘야 돼요. 손에 잡히죠. 저번 주만 해도 손에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죠. 근데 처치를 안 하면 지금 이거 한 3배, 4배 됐을걸요. 풀이. 그 양파에 한 3배, 4배 됐을 겁니다. 양파가 안 보입니다. 전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바짝만 해가지고 양파 씨를 이제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3주쯤 지나면 양파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 앞 영상에도 있는데요. 여름에 장마 지나고 생석계를 뿌려가 섞어가지고 투명 비닐 있죠. 비닐 덮어가지고 여름을 보낸 거죠. 그러면 이제 석회가 물을 만나면 70도까지 오르니까 또 햇볕 받고 이러면 밑이 100도 넘어갈걸요. 그러니까 들들 볶아버리는 거죠. 이제 풀씨까지 다 이제 삶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름을 하고 양파 씨앗을 뿌렸습니다. 양파 씨 이거는 비싼 겁니다. 그런 이제 요게 이제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전에는 이거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맛있다 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해가지고 씨를 구입해가지고 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제초제를 치죠. 제초제를 치는데 제초제 치면은 그 양파는 살고 다른 풀은 죽습니다. 신기하죠. 제주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초제라든지 뭐 농약, 비료 이런 걸 이제 거의 안 쓰니까요.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풀은 뽑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양파고요. 여기 한 깡통에 15만 원 하더라고요. 한 깡통이 어느 깡통이냐면 그 참치캔 제일 조그만 참치캔보다 더 작습니다. 아주 작죠. 그 한 통에 15만 원 합니다. 비싼 거죠. 요거는 이제 한 봉지에 이제 6천 원짜리 그 빨간 양파인데요. 적양파. 요것도 또 맛있다 이거. 요거 선택해 가지고 또 뿌려놨어요. 근데 6천 원인데 한 봉지에 들었는데 조금 들었어요. 요쪽 양을 따지니까 이것보다 더 비싸더라고 이게. 그래 이제 뿌려놨고요. 아이고 이거는 나중에 곤란하대. 이거는 뿌리 내려버리면 뽑으면 양파까지 다 뽑혀버려요. 그래서 보일 때 뽑아줘야 돼요. 요런 거는 이제 앉아서 이제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렇게 처치를 해도 비닐 씌워가지고 풀을 삶아도 이렇게 나죠.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풀한테 못 이깁니다. 눈이 아파요. 이래가지고 3주 9월 26일 날 심었으니까 3주 맞죠? 9월 26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파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심거든요. 그러면 겨울 되기 전에 조금 해요. 한 뼘도 안 돼요. 한 15cm 이 정도 되면 이제 겨울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11월 2일인가
뭐 요럴 때 심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다 죽지 않겠나, 냉해를 입어가지고. 잘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안 심습니다. 마늘도 아직 안 심습니다. 마늘도 10월 25일 이후에 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기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심는 것도, 늦게 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옆에 자꾸 심거든요. 그러면 안 심고 뭐하냐, 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유혹을 다 뿌리쳐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렇게. 그래 이제 마늘 10월 25일 이후에 심는 거하고 양파 11월 초까지 이렇게 심는 거하고, 그렇게 심으면 뭐가 좋으냐? 일단 10월 중순 이후에 밭을 장만하잖아요. 이제 마늘밭은 지금 장만하고 있거든요. 장만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석회는 여름에 쳐놨고요. 생석회입니다. 석회를 미리 치는 이유는요, 석회가 물을 만나면 열을 내거든요. 70도까지. 그러니까 거름 뒤집는데 이런 데다가 석회 뿌리면요, 불난 것처럼 연기가 납니다. 엄청나게 연기 많이 납니다. 그 정도로 열을 막 뿜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소하고 같이 쳐버리면, 영양 있는 거, 비료나 뭐 이런 거 같이 쳐버리면 같이 산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쳐가지고 열을 내놓는 거죠. 그래가 이제 흙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유황을 칩니다. 유황도 거름 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거름이나 비료나 치는 분들 있으면 그 전에 해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황하고 칼슘이라든지 뭐 이런 영양소하고는요, 엉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엉김 현상, 엉겨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물에 타보면 압니다. 그럼 엉겨갖고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엉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해놓는 거죠. 한 일주일 전에 해놓으면 됩니다.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늘밭은 유황까지는 해놨습니다. 이제 거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편에 11종류가 있죠. 11종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치고 그냥 바로 덮어가 바로 심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처리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포대거름을 쓰는데요. 포대거름은 저는 지금 2년짜리 쓰거든요. 2년 지난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피해가 없죠. 다 이제 부숙돼 가지고 미생물이 다 분해해 놨습니다. 분해해 놨으니까 이제 그걸 쳐도 뭐 고자리파리, 뿌리파리, 응애 뭐 이런 게 안 꼬여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고 섞어 가지고 다시 바로 덮고 바로 심어도 됩니다. 이제는 유황까지는 다 해놨으니까 치고 언제든지 심어도 되는데요. 10월 25일까지 기다립니다. 뭐 23일부터 심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심는 거 혼자 심으니까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5일 정도를 기준으로 심습니다. 양파는 심고 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요렇게 심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자라주는 게 좋죠. 이게 한번 이 정도 돼버리면 금방금방 자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이제 심으면 되겠죠. 그 밭은 장만하고 있으니까. 요 시기에 심으면 뭐가 좋으냐면, 지금 밭장만을 하니까 겨울이 돼도 풀이 안 납니다. 풀이 안 난 상태에서 봄이 되면요, 봄에도 풀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제초제를 안 쳐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9월 달에 심었다. 그러면 그 양파, 마늘 심은 구멍 있죠? 거기에서 풀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제초제를 안 치니까. 제초제를 치고
덮으면 풀이 아예 없어요. 아예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제초제를 안 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시기에. 그러면 겨울에 너무 어려 가지고 냉해를 입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마늘 겨울 되기 전에 15cm가 제일 큰 거였거든요. 대부분 다 10cm 뭐 아주 작고 막 이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그런데 봄 되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9월 달에 심는 것보다 더 잘 됐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뭐냐면 2월 달에 폭우가 왔죠. 2월 달에 장마 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장마가 왔는데 9월 달에 심으면 많이 자라 있고 어느 정도 이게 분구가 되려고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겨울잠을 잔단 말입니다. 근데 2월 달에 비를 맞아 나니까 이놈들이 다 깨어나 가지고 막 싹을 틔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마늘 쏙들이 다 싹을 틔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벌마늘이 돼 버리더라고요, 벌마늘. 그러니까 작년에 벌마늘 처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 아직까지 붕구고 뭐고 그죠? 자라기도 잎 키우기도 힘든 상태에서 인제 겨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비를 맞고 자라 버린 거죠. 자라고 있으니까 그 벌마늘이 될 여지가 없는 거죠. 새로 싹을 안 틔운다는 거죠. 자기 인제 그때서야 인제 자라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할 겁니다. 왜 더 심하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한 해 한 해 가면서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뭐 온실가스니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거고요. 자체가 태양을 가깝게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엄청 많이 달라요. 이거 인제 작물 키우다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하루하루 막 민감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는 더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앞으로 한 5-6 년간은 계속 더 심해질걸요. 이게 주기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다가 소빙하기가 안 오겠나. 혼자 상상입니다. 조선시대 이럴 때도 소빙하기가 있었다는, 소빙하기라는 말은 없지만 빙하기에 해당되는 그런 현상들이 조선실록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빙하기가 오면은 햇빛이 없으니까 소독이 안 되니까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작물 안 되고 굶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막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짝바짝 이렇게 돌다가 인제 또 소빙하기가 또 오고 이게 주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지금 보면은 뭐 거의 100년 가까이 좀 평화롭게 지냈죠. 그러니까 날씨가 달라지는 고런 주기가 올 때도 된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하다 보고 오히려 천천히 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마늘 같은 경우에는 다 자란 상태에서 비를 너무 심하게 맞거나 이러면 터져 버리거든요. 그러고 인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가 나옵니다, 쌍둥이가. 그러니까 기후가 달라졌으니까 심는 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옆에서 막 아직까지 안 심고 뭐 하냐고 자꾸 막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자꾸 급해져요, 저도. 저는 아주 단호한데 제 생각대로만 농사 짓거든요.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말 똑같이 들어 가지고 아 겨 그 어떻게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 기존에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한테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작년에 그렇게 심어 보니까 재작년에도 좀 늦게 심었거든요. 늦게 심으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단단하고, 예. 마늘 같은 경우도 칭찬 많이 받거든요. 어떤 분들 뭐 놀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4지, 5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뭐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후는 달라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겨울도 뭐 아직까지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고요. 한 뭐 4, 5년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아주 심하게 추워진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시기를 잡습니다. 제가 시기를 잡고 제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죠. '이게 틀렸구나.' 하면서 또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이것도 보통 9월 5 일에서 9월 10일, 15일 한 이 정도에 심죠. 근데 저는 보름 정도, 보름 넘게 늦게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옮겨 심는 걸 늦게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이유가 없죠. 빨리 심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인제부터는 틈틈이 앉아 가지고 다른 거 일하다가 뭐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여기 와서 인제 풀을 뽑아야 됩니다. 인제 손에 잡히죠. 손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손에 안 잡혔어요, 이게 풀들이. 어 옆에는 당근밭인데요. 당근밭 다 솎아 줬습니다. 아이고, 밑이 인제 뚱뚱해집니다. 이 당근이 당근 이거 우리 마을에서도 이거 귀한 겁니다. 당근 요번 여름에 너무 더워 가지고 싹 틔우는데 다 실패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시골인데 시골에는 야채 천지잖아요. 그런데도 양파는 이 당근은 시골에서 주문 받아요 지금. 시골에서 주문 안 받는데 김장할 때 김장용으로 하니까 이제 안 줄 수가 없죠. 인제 여기 우리 집에도 당근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좀 많죠? 많습니다. 이거 접 깁니다 한 골이. 나눠 먹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근데 무는 다 죽었어요. 더워 가지고 다 말라 죽었어요. 물도 열심히 주고 했는데 아이고 역부족이더라고요.